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직장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말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 가족 모임에서 진심을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험담거리가 된 적,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다 얘기했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져 있던 적 말입니다. 아, 정말 순진했구나 하고 후회해 본 적 있으시죠? 왜 나만 바보같이 다 말하고 다녔을까 하면서 밤잠을 설쳐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진심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이며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면서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무려 300개의 잠언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라는 그의 핵심 메시지는 특히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지,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30분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짜 능력은 80%만 보여주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당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신이 가진 재능의 전부를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항상 20%는 숨겨두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다음 모습을 궁금해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가치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때다. 상처받은 척하되 실제로 상처받지는 마라. 때로는 상대방의 공격에 상처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진짜로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연기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고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기회를 만드는 전략이다. 진정한 당자는 상처받은 척할 줄 알지만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성공 비결을 절대 공개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 비결을 묻더라도 진짜 핵심은 절대 말하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노력이나 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당신의 진짜 전략과 비밀 무기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독점적 우위는 사라진다. 질문에 바로 답하지 말고 질문으로 되받아라.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물어올 때 즉시 답하지 마라. 대신 왜 그것이 궁금하신가요? 또는 어떤 목적으로 알고 싶으신 건가요? 라고 되물어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당신은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정보는 지킬 수 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라. 늘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때로는 예상과
반대로 행동하라.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 웃어 보이고 기뻐할 법한 상황에서 담담하게 반응하라. 예측 불가능함은 당신을 더욱 흥미로운 존재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화가 날 때일수록 더욱 조용히 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진정한 당자는 반대로 행동한다. 화가 날수록 더욱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라. 이것은 상대방을 더욱 긴장시키고 당신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조용한 분노는 폭발적인 분노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24시간을 기다려라. 즉석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감정적이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라. 이 시간 동안 당신의 감정은 가라앉고 더욱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급하다고 재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의심하라. 진정으로 좋은 기회라면 하루 정도 기다려도 사라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때는 듣기만 하라. 상대방이 흥분해서 많은 말을 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마라. 그들이 말하는 동안 당신은 귀중한 정보를 얻고 있다. 그들의 약점, 두려움, 진짜 의도가 모두 드러난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한다. 당신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라. 칭찬받을 때는 겸손하되 내심으로는 분석하라.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 칭찬의 진짜 의도를 분석하라. 진심인지 아첨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지 파악하라. 진짜 칭찬은 구체적이고 즉흥적이지만 가짜 칭찬은 일반적이고 계산적이다. 비밀을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나만 알고 있을 테니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믿지 마라.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는다.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은 10중 8구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 당신의 비밀은 당신만 알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슬플 때는 혼자 있고 기쁠 때는 함께하라. 슬픔은 당신을 약해 보이게 만든다. 슬픈 순간에는 혼자 있으면서 그 감정을 충분히 소화하라. 반면 기쁜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과 기쁨을 기억할 것이고 당신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할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관찰하라. 누군가 당신 앞에서 화를 내거나 울 때 그 감정에 동조하지 마라. 대신 차분히 관찰하라. 그들이 왜 그런 감정을 보이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그들이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분석하라. 감정적인 사람과 냉정한 사람이 대화할 때는 항상 냉정한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다. 당신의 두려움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공격할 약점을 제공한다. 아무리 두려워도 태연한 척하라. 오히려 두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라.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보여주지 마라.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하려 한다면 절대 화내지 마라. 그들이 당신을 슬프게 하려 한다면 슬퍼하지 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거나 아예 무반응을 보여주어라.
질투하되 질투하는 티를 내지 마라. 질투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표현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한다면 그것을 동기로 삼아 더 열심히 노력하라. 하지만 절대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마라. 오히려 그들을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여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다. 호감을 표현할 때는 70%만 하라.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의 전부를 드러내지 마라. 70% 정도만 표현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추측하게 하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상대방은 안심하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약간의 불확실함은 관계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았을 때 즉시 공격하지 마라.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을 때 바로 그것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참아라. 그 약점은 정말 필요할 때까지 카드로 남겨두어라. 약점을 즉시 공격하면 일시적인 승리는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적대감만 키우게 된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큰 부탁을 하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큰 부탁으로 이어가라. 사람들은 한 번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빚진 기분이 들게 하라. 직접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게 만들어라.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은근히 내비치되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는 마라.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더 기꺼이 도움을 준다. 적과 친구를 명확히 구분하되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마음속으로는 누가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 명확히 구분하라. 하지만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라. 적에게도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의 경계를 늦추고 필요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사람들이 당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라. 특별한 기술, 독점적인 정보 또는 특별한 인맥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마라. 권력자에게는 조언을 하고 동등한 사람에게는 협력을 제안하라.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하라. 권력자에게는 겸손한 자세로 조언을 구하거나 제안하라.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좋아한다. 동등한 위치의 사람에게는 협력을 제안하라. 그들은 대등한 관계로 인정받는 것을 원한다. 당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려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모든 공을 혼자 독차지하려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겸손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고 다음번에도 기꺼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반대 의견을 말할 때는 먼저 공감부터 하라.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할 때 바로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먼저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라고 시작하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준 후에 당신의 의견을 말하면 훨씬 수용되기 쉽다. 정보는 조금씩 나누어서 주라. 중요한 정보를 한 번에 다 말하지 마라. 조금씩 나누어서 줌으로써 상대방이 계속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들어라. 정보는 권력이다. 그 권력을 한 번에 포기하지 마라. 실수했을 때는 즉시 인정하되
변명은 하지 마라. 실수를 숨기려 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마라.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즉시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사람들은 실수보다 실수를 숨기려는 태도를 더 싫어한다. 솔직한 인정은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비판받을 때는 방어하지 말고 질문하라.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즉시 방어하려 들지 마라.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비판이 합리적인지 감정적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합리적이라면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는 더욱 침착하게 행동하라.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까지 불안해한다. 위기일수록 더욱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라. 이것은 연기일 수도 있다. 속으로는 불안해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라. 리더의 침착함은 전염된다.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울 때는 조건을 달지 마라. 누군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다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라. 이런 순간의 도움은 평생 기억된다. 나중에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확실한 장기 투자다. 남들이 포기할 때 당신은 버텨라.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떠날 때가 진짜 기회다.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나중에 더 큰 기회가 온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보는 눈을 기르고 그것을 위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별할 때는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관계가 끝날 때 매달리거나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아하게 물러나라. 이런 모습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나중에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든다. 마지막 모습이 가장 오래 기억된다. 성공했을 때는 더욱 겸손해져라.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마라. 성공에 취해 교만해지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라. 더 큰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복수할 기회가 와도 한 번 더 생각하라. 당신을 해친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다면 즉시 행동하지 마라.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대가도 크다. 정말 복수할 가치가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진짜 목표는 무덤까지 가져가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야망을 안다면 그것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목표를 말하고 속으로는 더 큰 그림을 그려가라.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심하게 된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긴장을 놓지 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난다. 영원한 성공은 없다. 오늘의 성공을 내일의 발판으로 삼아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말고 중간에 핵심을 파악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도중에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낸다. 상대방이 긴 설명을 할 때 끝까지 들을 필요 없이 처음 30초 안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나머지는 포장에 불과하다. 핵심을 파악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말은 들은 척만 하라. 중요한 만남 전에는 상대방에 대해 조사하되
티 내지 마라. 누군가와 중요한 만남을 가질 때는 미리 그들에 대해 최대한 조사하라. 그들의 성격, 취미, 최근 관심사, 과거 이력 등을 파악하라. 하지만 만났을 때 이런 정보를 안다는 티를 내지는 마라.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활용하되 마치 즉석에서 알게 된 것처럼 행동하라. 선물을 받을 때는 기뻐하되 그 의도를 분석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줄 때 겉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의도를 분석하라. 진심인지 뭔가 요청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파악하라. 선물의 시기, 가격, 종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조언자를 찾아라.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 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무시하되 논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라.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발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다. 약속을 어길 때는 미리 연락하되 너무 자세한 이유는 대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어겨야 할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라. 하지만 너무 자세한 변명은 하지 마라. 간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 길고 복잡한 변명은 오히려 거짓말로 들릴 수 있다. 상대방이 화낼 때 당신은 더욱 차분해져라. 상대방이 화를 낼 때 당신까지 흥분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상대방이 화낼수록 당신은 더욱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나중에 당신에게 미안해할 것이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자랑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재정 상황을 탐지하려는지 파악하라. 돈 이야기 뒤에는 항상 숨겨진 의도가 있다. 절대 당신의 재정 상황을 상세히 밝히지 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거절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익혀라. 당신의 제안은 훌륭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네요. 또는 제가 그런 일에는 재능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라. 상대방이나 제안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상황이나 당신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라. 누군가 당신에 대해 뒷담화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준비하라.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라. 누군가 당신에게 뒷담화를 전해줄 때 놀라거나 화내지 말고 담담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반응하라. 이렇게 하면 당신을 흔들려는 시도가 무력화된다. 상대방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법을 익혀라.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말이나 행동을 한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질문, 일부러 자극적인 발언을 할 때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담담하게 대응하라. 자신의 성공담을 말할 때는 운의 역할을 강조하라.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능력만 강조하지 마라. 운이 좋았다, 때가 맞았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식으로 겸손함을 보여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호감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진짜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혼자 있을 때 하라.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해야 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말하라. 사람들은 체면을 구겨주는 것보다 실수 자체를 더 싫어한다. 체면을 살려주면서 지적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는 그들을 인정하되 차별화하라. 당신 분야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그들을 깎아내리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되 당신만의 독특한 강점을 부각시켜라. 그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라는 식으로 차별화하라.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라. 누군가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는 문제점만 말하지 말고 가능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라. 사람들은 문제를 알려주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문제와 해결책을 세트로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라. 당신을 의존하게 만들되 부담스럽지 않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되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라. 도움을 줄 때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라. 은혜를 베푼다는 티를 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고 거리를 둘 수 있다. 실패했을 때는 원인을 분석하되 남 탓은 하지 마라.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을 하는 것은 쉽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되 당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에 집중하라.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발전한다. 기회가 왔을 때 100% 확신이 없어도 잡아라. 완벽한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는 이미 사라져 있다. 7, 80% 정도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도전하라. 나머지 2, 30%는 실행하면서 배우고 조정하면 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지만 용기 있는 자가 잡는다. 적이 당신을 공격할 때는 방어보다 역공을 택하라.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마라. 적절한 순간에 역공을 택하라. 하지만 감정적인 역공이 아니라 전략적인 역공이어야 한다.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곳을 정확히 공략하라. 방어만 하는 사람은 결국 지게 되어 있다. 성공한 후에는 더욱 많이 배우려 노력하라. 성공하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야 진짜 배움이 시작된다. 성공의 경험을 다른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지, 더 큰 성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라. 성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의 마지막 카드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어라.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에게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는 마라. 항상 마지막 카드 한 장은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위급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다. 진정한 현자는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통해 세상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나?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소중한 경험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때로는 내 솔직함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불신하며 살자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닫고 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조금 모호하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 그때 말을 조금 아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그라시안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평온하고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소중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삶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 보여주던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